이원욱 의원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대장동 의혹과 수사 상황이 점점 더 가속화됨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가장 측근 의원들도 이 일부 거리두기 중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이재명 거리두기 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원욱 의원 주장인데 들어보시죠. 이재명계 의원들이 많이 줄어드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개항을 보궐선거에 대통령 후보 떨어지로 나와서 떨어진 사람이 전망 출마하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된 의원들이 많이 있고 그중에는 이재명 대표의 경선 때 가장 측근에 있었던 의원들도 일부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재명 대표 경선 때 가장 측근에 있던 의원조차도 의도적으로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와 가까웠지만 거리두기 하는 의원들이 많습니까? 그거를 알려면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어야 될 텐데 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일찍이 거리가 좀 있으시죠? 박용진 의원은 거리감이 좀 있으시죠? 당대표 경선 때 그리고 대통령 후보 내부 예. 경선 때에 뭐 이재명 당시 후보 주변에 정말 많은 의원들이 있었고 예. 또 많은 세력들이 있었던 건 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께서도 다 보셨던 일인 것 같고요. 지금 그때 같이 했었던 이른바 측근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뭐 얼마나 그 거리를 두고 있는지 그건 제가 뭐 확인은 못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당 대표가 되게 되면 여러분 그야말로 뭐 매일같이 당직자들과 한 20명, 30명에 가까운 당직자들과 이렇게 회의를 하고 의견을 나눕니다. 뭐 여기 계신 우리 이양수 의원님도 당직자시잖아요. 아마 뭐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거의 매일같이 만나서 의견을 전달하고 서로 토론도 하고 당 사무를 당의 업무를 이렇게 나눌 거예요. 이제 그런 관계를 가지신 분들이 측근인으로 또 분류가 되지 이전에 경선 때 도왔다 캠프에 같이 일했었다 한다고 그래서 어떤 시간을 같이 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뭐 거의 하루 종일 당대표 일정이 이제 돌아가기 자연스러운 거리두기.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또 내 할 일은 끝났다. 뭐 여기까지만 도와주고 그 다음부터는 뭐 알아서 쉬고 나도 바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와 뭐 같이 밥을 먹었네 안 먹었네 먹는 사람이 줄었네 늘었네 이런 얘기는 별로 전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많은 우리 의원들이 이재명 당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의 향배에 대해서 당연히 뭐 당의 동료 의원으로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이것이 민주당의 운명과도 직결되어 예.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은 갖고 신중하게 보고 있고 또 말도 많이 아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라는 이 대표 비측근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박용진 의원님은 확실하게 이재명 대표하고 거리두기를 하시는 걸로 보이고요. 예. 지금 이원욱 의원님이 말씀하신 걸 저도 사실은 좀 느끼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마 박용진 의원님도 좀 많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근데 말하시기 곤란하셔서 그럴 거고요.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해서 그 측근 의원들이 사실 뭐 대통령 선거 때라든가 이럴 때는 굉장히 열심히들 도왔죠. 그런데 첫 번째 실망한 것이 지역구를 계양으로 인천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에서 출마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내부적으로 상당히 있었습니다. 대선에서 졌으면 일단 자중하고 일단 좀 이 침묵을 좀 지키다가 다시 복귀하는 것이 순리다. 이렇게 지금 바로 국회의원 선거 나가가지고 국회로 들어와서 정치활동 재개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측근 의원들 중에 말리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그걸 강행을 했거든요. 또 그 다음에 예. 또 당대표를 또 바로 출마를 했잖아요. 당대표 그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그 측근 그룹에서 반대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패배, 지방선거 패배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대표 자리에 가느냐. 사실 제가 그 측근 그룹 중에 상식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건의를 한 거죠. 보통 그 여의도와 정치의 그 순리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 두 가지를 다 거부하고 다 출마를 강행했고 결국 지금 현재로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를 안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잖아요. 그런 모습들에 실망한 그 측근 그룹들이 거리두기를 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께서 그분들한테 눈길 한번 안 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모임 같은 데 가면 정말 눈길 한번 그쪽에 보내지 않는, 오히려 그러니까 본인은 배신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충심으로 본인을 위해서 건의를 했고 이럴 때는 그런 이야기를 좀 묵살하다가 이제는 본인하고 거리두기를 한다고 배신했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섭섭함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그 정치적인 리더로서의 태도는 아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이양수 의원님의 어떤 개인적인 관측이라는 말씀 드리겠고, 어제 출연했던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 같은 경우는 거리두기 하는 의원은 없다라는 의견도 있다라는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와 또 반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가가 지금은 혹시 나를 때리지 않을까, 혹시 나를 꼬집지 않을까 걱정하는 존재가 돼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질식해가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걸 막아주셔야 합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사악하고 교활한 정치 검사들의 왜곡 및 조작 수사에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 텐데 어떻게 이겨내고 있나요? 많이 단련돼 있긴 한데 최근에는 대한민국 검찰이 모두 달려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때까지 해오던 일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견딜만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